직후 물질 세계로 내려오는 자아. 앞에서 보았듯이 상승 마스터들은 여러분의 독특한 개성을 담아두는 저장소로서 I am 현존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개성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 때문에 I am 현존은 물질 세계의 육체로 직접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I am 현존이 자신의 확장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 이러한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I am 현존이 자신의 확장을 육화하도록 내려보내는 그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존이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현존은 자각을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현존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 구체가 상승하여 영적인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 구체를 끌어올리는 일을 돕고 싶어 합니다. 현존은 이러한 목적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현존은 두 가지의 주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은 물질 세계를 내부에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상위 세계에 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존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I am 현존은 이러한 내부의 관점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고 초월하는 방식이 현존이 자신의 자아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존은 자신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이 세상에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적인 빛을 여러분의 독특한 개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개성을 통해 현존의 영적인 관점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서 미상승 구체는 단지 적은 양의 빛만이 존재하고 있는 어두운 방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I am 현존이 지닌 영적인 빛을 구체 속으로 방출하면 구체는 상승 지점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현존은 구체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자아는 자신을 현존을 위한 열린 문으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자아를 창조하기. 앞에서 보았듯이 상기 목적은 오직 I am 현존이 자신의 확장을 창조하여 물질 세계로 내려보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강한 자아가 이 세상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으려면 이러한 하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선형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I am 현존에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 자각 혹은 현존. 이러한 측면들은 형태가 없습니다. 개성. 이 측면은 형태가 있으며 형태의 세계에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부 과학자는 우주 전체가 거대한 마음을 닮았다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오직 한 마음, 즉 창조주의 마음만이 존재하며 이 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많은 개별적인 존재들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제에서 중요한 점은 I am 현존이 형태가 없는 첫 번째 측면의 확장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I am 현존은 자신의 자각에 대한 확장을 창조하며 물질 우주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이 확장이며 반면에 개성은 접촉할 수 없는 안전한 상태로 영적인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각이 실제로 형태의 세계를 초월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각은 형태가 없으며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속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성은 형태가 있으므로 다른 형태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자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여러분의 개성은 내려오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안전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의 순수한 자각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아에는 개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아는 I am 현존을 위한 열린 문일 뿐입니다. 간략하게 시각적으로 설명하자면 경찰관이 끝에 렌즈가 달린 유연한 튜브를 가지고 있고 이 튜브를 방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튜브는 비디오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각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I am 현존은 빛으로 된 튜브를 더 길게 만들어 물질 우주 속으로 내려보내고 튜브 끝에는 맑은 유리로 된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이 렌즈는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I am 현존은 렌즈를 통해 빛을 물질 세계로 보낼 수 있으며 또한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물질 세계를 내부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렌즈 그 자체는 단지 순수의식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렌즈는 물질 우주 속에서 결코 길을 잃을 수 없으며 물질 세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들에 의해 왜곡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렌즈가 확장될 수는 있으며 여러분이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확장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열린 문이 될 뿐만 아니라 문도 더 커지게 됩니다. 신비 경험을 통한 알m, 신비적 직관. 상승 마스터들은 우리가 앞에서 신비 경험이라고 불렀던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만 이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구체적인 생각, 즉 어떤 형태를 가진 생각에 집중하거나 몰입합니다. 생각은 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 자체는 무엇일까요? 그릇은 순수한 형태의 의식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즉 생각에 몰입된 상태에서 벗어나면 순수한 형태의 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 하지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존이 있다는 것, 즉 자각을 한다는 증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자각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 내가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아에는 어떠한 개성이나 형태도 없다는 개념을 믿어왔지만 상승 마스터들은 이것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분석적인 마음을 사용함으로써 이 자아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분석적인 마음은 어떠한 제약, 즉 오직 형태가 있는 것만을 다룰 수 있는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분석적인 마음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제한을 초월할 수 없는 물질적인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분석적인 마음은 모든 것을 자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알고 있는 뭔가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 것에서 초월할 수가 있을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들어낸 의식과 같은 의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는 제한에 기초하여 정의된 자아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강한 자아가 자신을 이러한 분리된 자아와 동일시한다면 이 자아가 보는 모든 것은 제한으로 인해 채색되고
따라서 자아는 이러한 제한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안고 있는 딜레마, 즉 실존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 상황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이러한 세속적이고 분리된 자아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선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일반적인 자아감을 의식하지 않고도 혹은 그러한 일반적인 자아감과 동일시하지 않고도 충분히 의식적으로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신비 경험은 점차 자신을 분리된 자아와 동일시하지 않는 과정을 시작하는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하강한 자아는 자신이 I am 현존을 위한 열린 문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영성인이 이미 이러한 신비 경험을 했으며 여러분도 그들 중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더 큰 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즉 여러분이 더 큰 실체, 어쩌면 모든 것이나 심지어 신과 하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늘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을 인식하지 않고도 의식적인 상태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세상이나 그런 차원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자신의 육체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거나 더 큰 몸의 세포와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신비 경험에도 이처럼 많은 형태가 있으며 다양한 순수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통의 인간 의식을 초월하는 모든 경험은 여러분 존재의 핵심, 즉 하강한 자아가 정말로 순수의식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곡된 에너지가 제거되어 마음이 깨끗해지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신비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하지는 마세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상승 마스터들은 우리가 더욱 높은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도구를 주었습니다. 왜곡된 에너지가 제거되어 마음의 4개의 층이 순수해지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강한 자에게는 순수의식이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숙고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하강한 자아가 순수의식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자에는 형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자아는 물질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거나 죽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에 영원히 갇히거나 구속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아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진정한 여러분의 순수한 자아는 실제로 그런 모든 측면을 초월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건 아니면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은 자신의 자아감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 문이 될 수 있고 열린 문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영적인 진정한 개성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아라는 렌즈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망각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강한 자아에 대해 더욱 실용적인 이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름이 사용될 수 있지만 상승 마스터들은 의식하는 자아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라는 말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되거나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강한 자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물질 세계에 있고 이 세상에서 더 수준 높은 형태를 공동 창조할 잠재력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정말로 초월하는 현존이라는 것을 알 때 이러한 상태,
즉 의식하는 자아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